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2018년 개정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화면에 왼쪽 위에 있는 노란색 책이고요.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이 책을 기반으로 6개의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구매 발전과 가치 제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두 번째 모듈은 구매 관리 핵심 영역 1, 세 번째 모듈은 구매 관리 핵심 영역 2, 네 번째 모듈은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업과 조정, 다섯 번째 모듈은 구매의 사회적 기여,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마지막 모듈인 모듈 여섯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모듈 다섯 번째 구매의 사회적 기여를 강의할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구매 관리 기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구매의 사회적 기여가 다소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주제와 내용이고, 구매 공급 관리 직무의 확장된 역할, 또 기업의 외부 환경, 특히 요구의 변화 관점에서 가볍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모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서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전체 책을 한번 다 이제 읽어본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M 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CPSM 모듈 3 비대면 라이브 강의, 또 이어서 계획하고 있는 CPSM 모듈 2 비대면 라이브 강의, 그리고 구매 공급 관리 기본과 구매 공급 관리 실무, 또 구매 데이터 분석,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CPSM 스터디 모임, 또 오프라인으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매 공급관리 연구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실행하는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정 구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듈 1 기업 경쟁력과 구매의 발전에서는 구매 역할 변화와 구매 전략이라는 거 다뤘고요. 구매 조직과 구매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기여 방법으로서의 가치 제한, 이런 내용을 다뤘었고요.
모듈 2에서는 모듈 2와 모듈 3는 교재에 보면 구매관리 핵심 영역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좀 많았어요. 많아서 핵심 영역 1, 핵심 영역 2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고, 핵심 영역 1에서는 구매 의사결정, 메이크와 바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 업무 프로세스, 카테고리 관리, 그리고 공급자 관리와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모듈 3에서는 원가 관리, 구매 협상, 글로벌 소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초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분류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교재 개정을 하고 개정판을 내면서 이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위험관리 영역을 조금 더 좀 중요하게 구매관리 핵심 영역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듈 네 번째 타 부서와 구매 연계는 일단 제가 설명드릴 때는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업과 조정이라고 그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일단 구매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했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죠. 익숙해지면 그 범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업무 테두리죠. 근데 그 범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범위가 대단히 좁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구매 공급 관리라는 직무를 통해서 내가 커리어를 개발할 때 앞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는 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직무를 기반으로 뭔가를 생각을 할 때 타 부서와 구매 연계라는 제목보다는 그동안 조달 위주의 업무였다면 이제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업무를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 신제품 개발의 과정 관점에서 개발부서, 품질부서, 생산부서, 또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범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현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과 조정이라고 약간의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모듈 5에서는 이제 구매 사회적 기여라는 내용으로 구매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09년도 구매관리 초판과 2018년도 구매관리 개정판의 내용이 바뀐 점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도 드렸고, 또 앞으로 어떤 개정판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듈 6번째 구매 혁신 및 구매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을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모듈 6 안에는 구매 성과 평가와 구매의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듈 6 들어가기 전에
직전 모듈인 모듈 5 구매의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구매 공급 관리가 사회적 기여라는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는 5가지 정도의 접근 유형 분류를 제안하고 있어요. 공급자 육성, 구매 법과 윤리, 건전한 재무 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친환경적 구매, 이렇게 5가지를 하나의 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틀도 시간이 가고 기업과 산업 환경이 바뀌면 약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고정된 어떤 이론 체계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친환경적 구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것도 한번 나눠본 거죠. 생산이라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이전과 생산 이후에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활동의 기회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이전에는 친환경적인 구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친환경적인 자재 운반, 또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한 이후에 친환경적인 물류와 친환경적인 리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10SM 지식체계 안에서는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도 있고 요람에서 요람까지라고 하는 조금 더 발달된 개념이 있다 정도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구매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다루게 되는 MSDS라고 부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책임들, 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노예계약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국, 유럽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한국도 그 로코스트 컨트리 소싱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지역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노예계약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윤리라고 하는 분야를 보면 공정거래법하고요, 하도급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해외에서 영어 명칭으로는 경쟁법이에요. 또는 경쟁제한방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경쟁은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경쟁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경쟁법이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이제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책이 이제 독일 경쟁법이라는 책 표지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외국은 경쟁법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어요. 중국